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의 암살로 혼란스러웠던 위기 상황에서 장모이자 왕비인 타나킬의 강력한 지지로 왕위에 급히 올랐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원로원의 승인만을 받았으며 민회의 승인은 생략되었다. 이는 민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반대와 혼란을 미리 차단하려는 타나킬의 결단이었을 것이다. 당시 세르비우스는 4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 보면 그는 사실상 타나킬의 독단적 결정으로 왕위에 오른 셈이다. 마침 인근 부족과의 휴전이 끝났고 세르비우스 또한 왕권을 공고히 하고 로마의 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주변 부족들과 맞섰다. 특히 에트루리아와의 초기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여 로마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전투에서 세르비우스에게 행운도 따랐지만 그의 용맹함이 특히 두드러졌다. 지도자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것은 좋은 징조로도 여겨진다. 그래서 그가 적군을 물리치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 원로원이든 시민들이든 그가 로마의 왕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후 그는 평화 정착과 도시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세르비우스가 즉위할 당시 선왕 타르퀴니우스가 추진했던 습지대 간척 사업과 유피테르 신전 건립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었다. 그는 이 사업들을 마무리한 후 로마를 보호하는 성벽 건설에 착수했다. 성벽의 길이는 약 11km에 달해 로마 시내 전체를 둘러싸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로마의 방어력이 더욱 견고해졌다.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 세르비우스 성벽의 유적이 남아있어 당시 로마의 방어 체계와 건축 기술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아벤티노 언덕의 다이애나 신전을 건립했다. 그는 이 신전을 로마와 라틴 도시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종교적 중심지로 삼고자 했다. 다이애나는 수렵의 여신이자 목축과 농업을 보호하는 신으로서 라틴 도시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다이애나 신전은 로마와 라틴 도시 간의 결속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세르비우스는 로마 최초로 인구 조사를 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인구수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징병과 세금 체계를 세워 시민들에게 의무가 이전처럼 무분별하게 요구되지 않도록 했다. 군사 의무는 경제력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시민들은 모두 6개의 계급으로 나뉘었다. 재산이 많은 시민은 중무장 보병이나 기병으로, 재산이 적은 시민은 경무장 보병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그리고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자로 분류되어 군역이 면제되었다. 세르비우스는 중산층 계층을 강화함으로써 왕국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높이려고 했다. 이 계층은 주로 기병 역할을 맡아 로마 군대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산층 강화는 귀족층의 전통적 군사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했다. 이로 인해 귀족들이 반발했다. 또한 그가 중산층과 하층민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하려고 해서 귀족들의 불만을 샀다. 더구나 인구 조사를 통해 귀족들의 재산이 드러나자 이 역시 불만을 크게 키웠다. 결국 이는 그와 귀족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세르비우스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로마의 영토를 확장했고 개혁 정책을 통해 로마 사회와 군사 체제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는 개혁군주로 평가받았으며 그의 개혁 정책들은 후에 공화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요소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의 치세는 어느덧 44년에 이르러 이제 평온히 삶을 마감할 나이였다. 그러나 그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다가온다. 모르긴 해도 선왕 타르퀴니우스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결정으로 인해 세르비우스에게 왕위를 빼앗겼다고 느꼈을 것이다. 불만이 많았겠지만 어머니의 뜻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르비우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미안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딸을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의 두 손자와 결혼시켰다. 이는 앙쿠스 마르키우스의 아들들이 복수심에 타올라 타르퀴니우스를 암살했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불같은 성격에 따른 온화한 성격의 사위와
온화한 성격에 따른 불같은 성격의 사위와 짝지어 서로의 성격을 보완하려고 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세르비우스의 둘째 딸 툴리아가 정치적 야망이 컸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이 야심이나 용맹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노했다. 그녀는 언니의 남편이자 남편의 동생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가 진정한 왕이 될 인물이라고 칭송했다. 그녀는 남편을 늘 멸시했으며 언니를 조롱하기 일쑤였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남편의 동생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데 익숙해졌다. 그때마다 그녀는 남편과 언니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죽는다. 이어서 언니도 죽는다. 그리고 툴리아는 남편 동생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와 재혼한다. 재혼한 두 사람이 결탁해서 온화한 두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하는 소문이 떠돌았다. 세르비우스는 딸과 사위의 재혼에 대해 반대도 승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툴리아는 재혼하고 나서 밤낮으로 남편을 귀찮게 부추겼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부인의 자리에 머물 사람이 아니며 왕비가 되어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왕의 후손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자극했다. 아내의 광적인 선동으로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가 정치적 야심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귀족들에게 접근하여 선물을 나누어주며 호감을 얻었다. 이때 왕에 대해서 비난하며 그들에게 화려한 약속을 늘어놓아 인기를 끌었다. 그런 식으로 타르퀴니우스는 자기 세력을 점점 키웠다. 타르퀴니우스는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행동에 돌입했다. 무장한 자들과 함께 포름으로 돌진하여 원로원 앞에 있는 왕좌에 앉았다. 이어 그는 원로원 의원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그와 내통한 상태였고 일부는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자리에 나와 있었다. 세르비우스가 귀족층과 갈등을 빚었던 점도 그가 맞이하는 불행의 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 세르비우스의 시대가 막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타르퀴니우스는 연설을 시작하며 장인이자 왕인 세르비우스를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세르비우스를 노예의 아들이라고 폄하하며 시민들의 공식 승인도 없이 여인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세르비우스의 실정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런데 그 실정은 주로 중산층과 하층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귀족층의 불만을 산 정책들이었다. 경악스러운 소식을 들은 세르비우스는 급히 원로원으로 향했다. 그는 원로원 건물의 기둥 앞에서 타르퀴니우스, 무슨 배짱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원로원 의원들을 소집하고 내 왕좌를 넘보는 것이냐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에 타르퀴니우스가 거칠게 다음처럼 대꾸했다.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내가 왕좌에 앉는 것은 당연하며 노예 출신보다 왕위에 훨씬 적합하다. 그동안 당신은 내 왕위를 흔들며 주인을 모욕해왔다. 이때 양측 지지자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원로원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처했다. 그러자 타르퀴니우스는 극단적인 수단을 썼다. 그가 세르비우스의 허리를 붙잡아 원로원 밖으로 끌어내어 계단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는 다시 원로원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소집했다. 왕의 부관들과 수행원들은 도망쳤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세르비우스는 일부 수행원과 함께 돌아갈 뿐이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타르퀴니우스가 보낸 자객들에게 살해된다. 툴리아가 빠른 속도로 전차를 몰고 포럼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마차에서 내려 원로원에 있는 남편을 불러내었다. 그녀는 군중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편을 왕이라고 칭했다. 타르퀴니우스는 혼란을 수습해야 하므로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했다. 툴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마부가 갑자기 전차를 멈췄다. 마부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세르비우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부를 재촉해서 시신 위를 전차로 짓밟아 지나갔다고 한다. 이때 시신에서 터져나온 피가 마차는 물론 그녀의 몸도 적셨다고 전한다. 이로써 선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의 악연을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44년 동안 통치했으며 누구 못지않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로마 왕정 시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치도 막을 내렸다. 일설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에 왕위를 내려놓을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7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왕위에 올라 폭압적인 정치를 펼칩니다. 그렇지만 전투를 지휘하고 권모술수를 쓰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막내 아들 섹스투스를 가비로 보내어서 전쟁하지 않고도 그 도시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섹스투스가 남의 아내인 루크레티아에게 흑심을 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왕정이 무너지게 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